오늘 삼성전자가 29만원짜리마저 깨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최근 어닝 소식을 세론으로 소화하면서 급락이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카드가 몇 가지 남아있죠. 바로 엔비디아 차세대 아키텍처 파인만 로드맵,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인공지능 팩토리 프로젝트, 하반기 6.5세대 메모리 대량 생산 시작까지 이 카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장이 이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가 보시죠.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29만원 선마저 잠시 놓친 상황이지만 실물 흐름은 오히려 매우 강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파인만 아키텍처와 다음 세대 메모리 수요, 하반기 진행되는 진짜 이벤트들, 여기에 3분기 100조원 돌파 가능성까지. 먼저 어제 나온 실적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이었어요. 시장 예상치 85조 원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였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8배 넘게 폭증한 규모였습니다.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흐름이었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추정치 17조 원을 더하면 실제 영업이익이 106조 원을 넘어서는 배경이었죠. 한국 어떤 기업도 도달한 적 없는 자리에 이미 올라선 상황이었어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급락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판단은 세럼 패턴이었어요. 최근 몇 주 사이 삼성전자 주가가 이미 매우 크게 오른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상황이었죠. 두 번째가 인공지능 투자 둔화 우려였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가 확산된 흐름이었어요. 이 두 이유가 겹치면서 어제와 오늘 급락이 만들어진 배경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실물 데이터는 오히려 매우 강한 방향이었어요. 지난달 한국 6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무역 역사에서 월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은 게 처음이었죠. 이 결과의 진짜 배경에 반도체가 있었어요. 한국 메모리 수출이 매우 크게 폭증한 흐름이었거든요. 특히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와 낸드 저장 장치 수출이 매우 큰 폭증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지표가 삼성전자 실적을 계속 뒷받침하는 배경이 있었죠. 여기에 엔비디아와의 협력 흐름이 매우 무거운 카드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라호텔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고 경영자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회동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매우 극적이었죠. 올해 6세대 메모리 공급뿐 아니라 내년 6.5세대 메모리와 그 다음 세대 메모리까지 장기 협력이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4나노와 8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자율주행 칩과 엔비디아 그록칩 협력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협력까지 함께 논의된 상황이었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 범위가 매우 크게 확대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공개한 차세대 아키텍처 이름이 파인만이었어요. 그리고 자율형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크로 로드맵도 함께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었어요. 파인만 아키텍처가 다음 세대 6.6세대 메모리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용 저전력 메모리 수요와 직결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시장의 진짜 첫 관객이 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미 6.5세대 12단 샘플 출하를 완료한 상태였고 6.6세대 실물 모형까지 시장에 선보인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파인만 아키텍처가 시장에 나오는 시점에서 삼성이 매우 큰 수혜를 받는 흐름이었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반도체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무거운 이야기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엔비디아 GPU 5만 개 이상을 도입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규모가 세계에서도 매우 큰 편이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옴니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도 함께 구축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25년 이상 이어온 두 회사 협력의 결실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생태계의 진짜 중심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크게 주목하는 이야기가 3분기 100조 원 돌파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2분기 실적에 성과급 충당금 17조 원이 반영되고도 89조 4천억 원이었어요. 3분기부터는 이 성과급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흐름이었죠. 여기에 3분기부터 6세대 메모리 매출이 전체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반기부터 오픈 AI 스타게이트 실물량이 흘러나오는 흐름도 함께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세 요소가 함께 작동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첫 분기 100조 원 실적이 다음 분기에 나오는 배경이었죠. 하반기에 진짜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는 흐름이었어요. 6.5세대 메모리 대량 생산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6.5세대 12비단 샘플 출하를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었어요. 경쟁사들은 아직 6세대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6.5세대 시장에서 삼성이 진짜 첫 관객으로 진입하는 위치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음 세대 시장에 매우 큰 점유율을 미리 잡아두는 배경이 있었어요. 6.5세대 메모리는 6세대보다 성능과 용량이 매우 크게 개선된 제품이었죠. 여기에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공장 규모가 매우 컸어요. 투자 금액이 약 55조 원, 1공장 길이만 400m, 현장 인력 7,000명 규모였죠. 여기에 이미 극자에선 노광 장비 시험 가동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첫 대장 손님이 테슬라였는데요. 23조 원 규모 9년 계약이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과 로봇 옵티머스 두뇌 칩을 삼성이 만드는 상황이었죠. 이 실물량이 하반기부터 매출에 순차 반영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곧 다가올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삼성 자체 칩 엑시노스 2600 탑재가 확인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미국 회사 퀄컴 칩이 들어갔던 자리였죠. 이 자리가 완전히 바뀌면 퀄컴에 지불하던 비용이 삼성 안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모바일 사업부 수익성이 매우 크게 개선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파운드리 매출도 함께 확대되는 배경이었습니다. 새 사업부가 동시에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었어요. 여기서 오늘 이후 시장이 그리는 반등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급락으로 28만원대까지 밀린 상황이었어요. 30만원과 29만원짜리가 잠시 깨진 상태였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자리를 재진입 시각으로 해석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카드들이 하반기에 순서대로 확인되는 배경이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파인만 아키텍처 상용화, 6.5세대 메모리 대량 생산 시작,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 갤럭시 자체 칩 탑재,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29만원짜리 회복 시각이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3주 안에 삼성전자에 나올 진짜 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 16일 대만 TSMC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인공지능 관련 매출 규모가 확인되는 흐름이었죠. 여기에 미국 빅테크 실적 시즌도 함께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삼성전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7월 24일 근처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었죠. 여기서 반도체 부문 세부 실적과 하반기 가이던스가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확정 실적에서 시장이 진짜 보는 지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반도체 부문 매출 총이익률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매우 크게 확대되면 시장 재평가가 곧바로 진행되는 배경이 있었어요. 두 번째가 하반기 6세대 메모리 매출 비중이었죠. 이번 2분기에 처음으로 50%를 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하반기 가이던스에서 나올 회사의 향후 방향 이야기였어요. 만약 회사에서 매우 강한 방향이 나오면 시장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 자리 잡을 배경이 있었죠. 이 세 지표가 앞으로 3주 안에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큰손이 지금 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큰손은 앞으로 3개월, 6개월 앞을 보는 습성이 있었어요. 지금 매수해서 앞으로 이어질 카드 전체를 담아가는 방식이었죠. 이 시각으로 보면 오늘 28만원대 급락은 매우 큰 재진입 자리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파인만 아키텍처, 6.5세대 메모리 대량 생산,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 갤럭시 자체 칩 탑재, 3분기 100조 원 돌파. 이 흐름이 이미 예약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오히려 진짜 진입 시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자리 잡은 거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심할 부분도 있었어요. 앞으로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메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투자 둔화 우려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죠. 여기에 미국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세론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몇 개 이벤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근본 흐름의 방향은 여전히 상승 쪽에 놓여 있다는 시각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 배경이 있었어요. 앞으로 봐야 할 신호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29만원짜리 회복 여부였어요. 이 자리가 며칠 안에 회복되면 시장 심리가 매우 크게 안정되는 흐름이었죠. 두 번째가 TSMC 실적과 미국 빅테크 실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본 지출 가이던스가 상향되면 삼성전자 재평가가 곧바로 시작되는 배경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삼성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었죠. 여기서 반도체 부문 세부 실적과 6세대 메모리 매출 비중이 확인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세 신호가 앞으로 흐름을 결정하는 상황이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참고하실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틀 사이 이어진 급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세론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이미
이미 나온 상태였어요. 앞으로 흐름은 세론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재해석이 시작되는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3주 안에 나올 새 이벤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TSMC 실적, 미국 빅테크 자본 지출, 삼성 확정 실적, 이 이벤트들이 순서대로 확인되면서 시장 시각이 매우 크게 바뀌는 흐름이 자리 잡을 상황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지금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인이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 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께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장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틀 사이 이어진 급락 뒤에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실물 카드가 몇 개 대기 중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파인만 아키텍처와 삼성 협력 확대, 하반기 6.5세대 메모리 대량 생산, 테일러 공장 본격 가동과 갤럭시 자체 칩 탑재. 이 카드들이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배경이었어요. 시청자분들도 이 흐름을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